안녕하세요. 5월 27일 완초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수, 지수 방정식 등 다음에 로그 함수와 로그 방정식 부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를 하겠습니다. 올라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봤던 거랑은 다른 거네요. 저는 그 위크 14.1을 봤는데, 음, 다른 거네요. 맞아요. 지금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고, 네. 지금은 10번 하고 있거든요. 아, 10번. 그럼 여기서 음, 저희 이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은 네. 저희가 한 몇 분이 되시니까 돌아가면서 문제 읽고 음, 그 여기 나와 있는 글들 읽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저희 둘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네. 로그와 로그 함수라고 돼 있고 제가 정의를 읽겠습니다. 네. 밑이 10인 로그는 x는 로그 b의 y일 때 b의 x는 y를 만족한다. 로그 함수 fx는 로그 b의 x 형태로 나타내며 b는 양수이고 b는 1이 아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정의에서 어,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고, 네. 어, 2가 1이 아닌 이유,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음, B가 1이면? 지금, 저기, 여기 보면, 이제 네. 이 부분이 이제, 어, 1이게 되면, 사실 네. 이제 y는 1의 x제곱, 모양이,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로그 함수에서는 b가 1인 경우를, 여기가 지수함수가 되는 거고, 네. 제가 근데 로그가 이제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갖고요. 그게 로그에는 아예 1이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여기 1이 되는 경우가 음, 이게 지수와의 변환 관계 때문에 그냥 1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인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이 되면은 음, 그냥 자명하게, 당연하게 그냥 y는 1로 숫자가 고정돼 버리니까, 네, 로그가 탄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수 함수를 조금 더 쉽게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간편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bx equal y인데 여기서 이제 bx끼리 이제 곱하게 되면 음, 이제 지수끼리의 덧셈이 되니까 이게 막 계산하기 너무 음, 복잡해지니까 로그라는 걸 취해서 로그가 되면 이제 지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 되니까 풀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뭔가 출발한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근데 만약에 b가 만약에 1이 돼 버리면 음, y는 이퀄 1로 고정을 해버리니까 이 굳이 로그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막 음,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b가 1이면은 음, y는 무조건 1로 박혀버리는데 약간 그래서 1은 우리는 빼고 음. 생각을 해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생각을 해보면 어, 만약에 로그 1의 요 예제 요 부분을 밑을 1로 바꿔보면
뭐 이런 값을 구해야 된다면 네. 이제 x 값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쵸. 네. 1에 아무리 이게 25는 1의 x제곱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x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음, 그러면은 x가 약간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네요. 해가 없는. 음, 그러니까 그 25가 1에서 아무리 몇 제곱을 해도 1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x의 해 자체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1이 있으면 그냥 뭔가 말이 안 되니까 1을 그냥 제외시킨 거다가 될 음, 수도 있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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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보통의 이제 지수 함수 같으면, 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뭐, 언젠가 25가 되는 값이 있을 텐데, 밑이 1이 되어버리면 그냥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25가 되는 x 값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좋네요. 네. 그러면 얘를 지우고, 예제 7번, 다음을 지수 형태로 변환하시오. 저희가 지금 둘이 하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할까요? 고영아 아, 선생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게, 2의 x제곱은 25. 저희 돌아가면서 하나씩 할까요? 네. 필기가 안 되시면 제가 말로 해주시면 제가 하면 됩니다. 네. 필기를 제가 줌을 잘 안 써봐가지고. 여기 저는 제가 네. 공유를 하니까 제 패드에서 펜으로 쓰고 있는데 네. 줌으로도 음, 잠시만요. 네. 제가 공유 중지를 했죠. 네. 다시. 음. 줌으로도 그 주석 달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다 읽기요. 네, 거기 뭐 오디오, 비디오, 참가자 채팅 그런 메뉴가 나오는 부분에 주석 달기라고 있어요. 오디오 참가자. 뭐 이렇게 어, 네, 오디오, 비디오, 참가자 채팅 그런 거 나오는 메뉴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옆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주석 달기가 있고 걔를 클릭하면 이제 화면에 뭔가 펜이나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펜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제 버전에는 주석 달기가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면 말로 네네. 해주시면 제가 네. 받아서 적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정의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첫 번째 문제를 풀면 2의 x가 25승을 만족하는 x인데, 음, 이건 이제 그냥 지수 형태로 변환을 한 거고, 이제 밑에 음. 같은 경우에는, 어, 잠시만요. 3의 마이너스 4승은, 3의 마이너스 4승은 16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 정의대로 가면. 근데 이게 맞나요?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모양은 이거는 바꿔, 음, 정의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인버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제 보통 지수, 그러니까 좀 분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음. 지금 16은 이제 밑에가 1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는, 성립하지 않는 로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짓. 네, 음. 거짓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음. M의 K승은 Q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고 선생님 써주시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큐.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저는 로그가 이제 뭐 이렇게 변환도 괜찮고, 그리고 또 지수대로 로그대로, 는 좀 이해가 되는, 약간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로그와 지수와 막 변환이 되고 그런 게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네요. 항상, 음, 일단, 다음을 로그 형태로 변환하시오. 그럼 첫 번째 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2분의 1이 로그 36의 6. 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저도 마이너스 7은 음. 로그 제가 M분의, 적어 드릴게요. 네, 갑니다. 마이너스 7은 로그 M 밑이 M이고 음, 위가 N인 형태로 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7번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로그 변환을 많이 하는데, 음, M의 마이너스 7승 이퀄 N이라는 식에서 음. 만약에 저희가 밑이 M인 로그를 한번 취해본다. 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된다면 음, 어, 저희가 아직 마이너스 7이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이렇게 만든 식과 저희가 아까 썼던 마이너스 7은 로그 mn과 보면은 그러면은 어 로그 m의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7과 같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m과 로그 n 서로 이렇게 음, 같으니까. 음, 네. 약간 그래서 밑이 밑과 위에가 서로 같으면 어 그러면은 그냥 위에 지수 붙어 있는 게 그 값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굳이 저희가 마이너스 7이 앞으로 튀어나간다라는 거를 음, 이제 모르고 있더라도 음, 네, 이런 식을 통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밑과 위에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고영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지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지금도 계속 안 들리는데 좀 해결이 안 되시는. 음소거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또 안 들리네요. 지금도 안 들립니다. 음, 네. 채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위가 지수를, 음, 위가 지수를 의미하는구나 이해했습니다. 음. 로그 값을 구하기, 해보면서 이제 8번 해볼까요? 네.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걸 보면 계속 m의 마이너스 7제곱은 n이다. 그렇게 좀 계속 지수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로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m의 마이너스 7승이 n이구나. 이게 로그를 네. 봐도 지수로 보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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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그냥 우리가 뭐 무슨 뭐 이게 3의 세제곱에서 뭐 세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3의 몇 제곱을 하면 27이 되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3의 네. 몇 제곱을 하면 27이 되니 3제곱 뭐 이렇게 음, 구해준다. 이렇게 하면 좀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딱 정수로 안 나올 때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 관계는 3의 몇 제곱을 하면 27이 될까? 그것을 음, 생각하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다음 거. 네. 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음, 한번 정의를 입각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3의 3승이 27인 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의 뭐 위에가 27이 아니라 음, 뭐 1321이다. 음,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로그 3의 27은 y다 라고 음, 놓고 오케이. x다. 예. 로그 3의 27은 x다. 이렇게 놓고 이제 b b의 x승은 y다. 라는 저희가 정의를 봐서 어 뭐라 그러지? 음, 잠시만요. 제가 그러니까 3의 몇 승이 27, 음, 3의 x승은 27이다. 3의 x승은 27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27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3으로. 네. 3으로 나누면 9, 3, 3 해서 3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와 위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x는 3이다. 약간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것도, 네. 고영아 선생님도 그, 음, 네. 마이크 되셨다. 12의, 네. 12의 x승이 1인데 음, 값이 1이려면 x는 0이어야 되는 것 음,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음, 또 로그 4의 4는 4의 음, x승이 4의 1승과 같아야 된다. 하니까 x는 1이다. 그래서 로그 4의 4는 1이다. 음, 이렇게 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또 학교 다닐 때 모든 로그의 1은 0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1이다. 그렇게 뭐 배우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 로그값 평가하기? 이 평가하기는 뭘까요? 음, 요새 어떤 의미인지. 음, 그 솔루션을 안 보긴 하는데, 어, 로그 10은 생략을 한다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로그 10은 이제 생략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네. 생략한다는 걸 물어본다는 의미이신 걸까요? 혹시? 한번 네, 그런 솔루션에 걸 혹시 뭐라고 알고 있냐를 나와 있나 물어보시는 건지. 볼까요? 좀 로그 찾아보겠습니다. 10에, 로그 10에 만이면 4것 원초수 같습니다. 10 솔루션. 예제 여기 잘 안 나와. 솔루션이, 제가 딴 걸 봤습니다. 예제 딱히 풀이가 없습니다. 로그 예제 10에 대해서는. 예제 9, 10 다 풀이가 없고, 로그값 평가하기? 그냥 저희가 나름 얘기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10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네. 어, 밑에 그 ln 2의 3분의 1승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로그 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보통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로그 스케일이랑 그 음, 다음에 일반적인 스케일로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로그 만이랑 로그 천은 숫자가 1 차이가 나지만 음. 한, 그 값으로 계산을 하면요. 1 차이가 나지만 로그 실제로 많이, 로그를 떼고 생각을 하면 음, 천과 만은 10배의 차이가 음, 나기 때문에 음, 어, 만에서 50%가 떨어지면은 음, 보통 이제 5천이 되잖아요. 네. 5천이 되는데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스케일을 조금 더 이렇게 줄여주는 약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통 주식 투자하면은 길게 가면은 이게 스케일이 엄청 커지잖아요. 지수가 이게 크게 증가를 하니까. 음, 근데 요거를 어떻게 봤을 때 그런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요 갭을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라서 저런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네. 여기서는 곱하기 10 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 100이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이게 5로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로그 값은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표현을 할 때 로그 값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천문학 같은 데서 이제 거리나 그런 것들이 숫자가 되게 커지고 그래서 로그 값을 이용하고 약간 데시벨 같은 거 할 때도 그 데시벨이 로그 값이라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그러 근데 이 두 번째 이거는 이게 미치 자연상수 2인 로그인가요? 네, 자연 로그이긴 네, 자연 로그. 음, 한데, 로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음,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음, 이게 그러면 저희가 했던 요 이가 적당히 2.7 뭐 이걸로 이런 값을 갖는 그거인가요? 네, 음, 저번에 복리 어쩌고 했었던 네, 네. 는 일단은 뭐 값은 3분의 1이 나오긴 하는데 음, 네, 저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건지는 저도 음,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 평가라는 의미가 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음, 네. 근데 그냥 쪽뭐 이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면 음. 저도 그 저번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고 이를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뭐 약간 유튜브 동영상 올려주셨죠? 그리고 이가 제 나름대로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수학적인 어떤 거를 설계를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이상기체 상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뭐 기체다. 뭐 그러면서 뭐 완전 압축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때 이가 쓰이는 거는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보통 풀이를 할 때 이를 쓰니까 저희가 자연상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설계를 할 때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요 이를 쓰지 음,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 때 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외에 나중에 이제 다른 영향들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음, 마찬가지로 어떤 방정식을 만들 때 아무런 외부 요인이 없다고 가정해서 이제 이것만 볼 때 이런 음.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굉장히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어, 2의, 2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음, 물론 어떤 수든 근데 뭐 숫자 정말 2라도 마이너스 뭐 10승 하면 되게 작은 수가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어, 그 자연상수 2를 이용해서 나타내는지
좀 얼핏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음, 음,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통계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음, 잠시만요. 제가 회귀 분석을 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음, 거기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다 나와갔지? 음, 보통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 나 통계 분석할 때, 이제, P값을 보여주면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그거를 그냥 이가 어떤 특정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음, 그 10의 몇 승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약간 일종의 약속이라고만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음, 자연상수를 의미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약간 수학적인 약속으로 우리가 이거는 10의 뭐 마이너스 몇 승이다. 라는 음. 거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아, 걸 들었어가지고, 네네. 그런 쪽이 아,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같기도 하다. 네네. 네. 나중에 확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음. 네. 뭔가 작은 수를 나타낼 때 이게 등장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음, 음. 그러면 예제 9번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예제 10번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음, 그려볼까요? 네. 값을 주지 않고 그리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2분의 1. 음, 그렇게도 좋고, 저희가 아직 로그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거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글이라는 걸까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를 대입해갖고, 네. 좀, 그냥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역함수라는 걸 만약에 안다 그러면, 음, 그냥, y는 equal b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제가 그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리고 싶은데. 일단 y는 equal x라는 선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y는 equal b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equal bx. 네, y는 equal bx라는 걸 그려서 그 지수함수요? 이렇게? b의 네, x제곱? 그래서 x가 1일 때 b다, x가 2일 때는 b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이거를 y는 equal x의 대칭이 되도록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조금 더 감사합니다. 네, 약간 시각적으로 조금 더 요 두 개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함수. 네. 네, 역함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전 지식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제 지수함수가. 이렇게 네, 생겼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는 역함수이다. 네, 역함수는 y는 equal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네, 그런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전 지식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여기다 x에다 1 넣어갖고 1일 때 0이다. 어, 네. 2의 0제곱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음, 여기 음, 아까 2였죠? 음,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면 어, 이래.
x가 2일 때는 1이다. 2,1. 그 다음에 뭐 3 대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 자꾸 같이 지워집니다. 3 대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 대입해봐서 여기 4일 때는 뭐 2다. 그 다음에는 뭐 8 대입해봐서 8일 때는 3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굳이 꼭 다른 수를 넣어도 되겠지만 이제 2의 거듭제곱으로 가는 수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 점들의 높이 값이 뭐 1씩 증가한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이제 X축으로 증가하는 폭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거듭제곱인데 그 Y축으로 증가하는 폭은 항상 1씩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수 함수와 이제 로그 함수를 이제 그려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네. 봤을 때 지수 함수의 y 값을 보게 되면 y 값이 급속도로 커지니까 저희가 뭔가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음, 얘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음, 보니까 수가 좀 작아지니까 보기 편해지네?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 좀 큰 수나 작은 수는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도 요거 이렇게 좀 그 함수로 시각화를 해가지고 약간, 진짜로 엄청 큰 수가 있어도 얘가 수를 작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음, 네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음. 되게 로그 함수는 정말로 어떤 실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 일단 축을 그리고, 네. 이것도 그러면, 이진혁 선생님 맞죠? 아, 네네. 네, 이진혁 선생님 방식으로, 해볼까요? 네. 저희가, 어, 이제 지수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켜볼까요? 네. 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하나 점씩 따가지고 가면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요 끝에 음, 점 있는 점을 Y축에 음, 이렇게 1대1로 선을 그려서. 대칭 시켜요? 네네. 어, 제가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좋아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같습니다. 네. 하나로 그다음에 알 수 없습니다. 같다. 네, 안 같아 보이지만 같습니다. 네, 같다고 어, 저희는 우기면 좀 됩니다. 마음에 안 들. 사실 2층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왠지. 네. 오, 이것도 갈까, 이거? 네, 그것도 하나 갖고, 네, 끝에 점에, 맨 끝에 X가 음수인 쪽에 맨 끝에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맞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맞게요. 네.
그럼 이렇게 그래서, 세 점. 네. 세 그래서 점을 이렇게 또, 이어요. 네. 점을 지나고 그렇게. 쇼. 어, 네. 음.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렸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 지수 함수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은 형태잖아요. 로그 함수는 반대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은 거다라고 또 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수함수는 y축에 대해서 뒤집었다. 네. 음, 저희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음, 이쪽으로 이렇게 붙인 아, 다음에 이렇게 핀 거고, 음, 로그 함수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 게 이렇게 음. 붙였다가 이렇게 떼면 이렇게 된다라고 또 약간 그림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려주십니다. 맞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넘어가면 안 되구나. 이렇게 가는 그 선생님 잘 거죠. 네. 아, 지금, 로그함수도 조금, 좋네요. 네. 네. 조금 더 뭔가 딥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y는 이퀄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저희가 한네요. 네. 그래서 요게 보면은 지금 점점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사이의 갭이 벌어지잖아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가? 아, 이제 아니죠, 아니죠. 로그와 네네. 네. 로그와 로그와 그 x 값의 범위가 점점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되잖아요. 음, 만약에 요게 끝까지 저희가 막 세상의 끝을 본다 하는 것처럼 끝까지 갔을 때 이 값의 차이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함수 값의 차이? 음, 네. 지금 이렇게 왜냐면은 어 약간 로그는 되게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느낌이고 y는 이퀄 x는 그냥 제 갈 길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어서 음 뭔가 무한으로 가면은 둘 다 무한으로 가지만 끝에 무한대에서의 갭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냥 상상을 음, 뭐 수리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추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뭐 두 개의 차이가 음.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뭔가 심심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희 스터디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어, 질문인데, 저희가 네, 항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했는데, 네, 어차피 로그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y는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근데 네, 시각적으로 보기에 두 개는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네. 어, 그러면 그 무한대와 그 무한대가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런 얘기를, 다른, 이제 지수함수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음, 이제 그거는
계속 미뤄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극한을 배우면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음, 아까 이진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y는 마이너스 x와 그래프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음, 거면 약간 이런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리가 제일 작은 때도 있을 텐데, 네. 음, 그거를 y는 로그 x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의 차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값이 짐작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어, x 마이너스 로그 a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만약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음, 이 그래프를 그리면 값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맞, 그러면 맞습니다. 이 값이 요 값을 의미하는 건데 일종의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걸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 상황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나오는 건데 그 음,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하기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식 변환을 해서 어 극한값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음, 이거를 보통 저희가 어떻게 썼더라? 분모분수 형태로 해가지고 로피탈 정리 썼었던 약간 고등학교 선생님이 음. 뭐 흔히 야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뭐, 기억이 그때는 잘 안 나. 그때 저도 기억이 무한대 잘 안 나네요. 이제 로그 리미트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 곱하기 1이라서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긴 한 그러지 않았던가요? 네, 그런 식으로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로그 ax는 이제 요거는 x를 바깥으로 빼버리고 모양은 이런 상황인 거고 네, 식은 1 마이너스 로그 a x분의 네, 결국에는 저희가
x분의 로그 ax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냥 약간 이거는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데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써가지고 x를 미분해버리면 1, 로그 ax를 미분하면 xlna가 되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발산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밑에 부분을 미분을 하면 음, 각각 미분을 하면 x는 1이 되고 음, 로그 ax는 x ln a가 되니까 음, x분의 잠시만요. x분의 1 x분의 1의 ln x가 되니까 ln a가 되니까 어 x분의 로그 ax는 0으로 가고 여기가 0? 네, 0으로 가고 x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음. 이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일단 수렴 0으로 간다고 계산이 됐는데 뭐가 무한대니까 용은 건데 분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얘네를 각각을 미분을 하면 네, 얘가 1이고 위에가 어떻게 된다고, ln? x분의 1에 ln분의 1, lna분의 1 이렇게 어, 그 제가 돼 모르는 있습니다. 거라서 x분의 1에 곱하기예요? ln a lna분의 1이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음,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음. 안 나네요. 얘를 미분하면 이렇다. 네, 잠시만요. 적습니다. 근데 이제 요 수렴값을 구할 때, 네. 어, 그 분모 문자를 미분해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로그 x 이렇게 로그가 있어도? 네네. 딱히 음,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밑에도 무한대로 가고 위에도 무한대로 가니까 음, 이제 밑에를 각 미분하고 위에도 각 미분해서 음. 이제 흔히 잔머리 쓴다고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네. 분모가 분자가 0이라서 네. 음, 그러면 분자가 0이 되니까 x 하나만 남게 돼서 결론적으로 무한대로 음, 간다라고 그렇-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영 선생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끝나지 않는 부분이라 네. 말을 하기 어렵네요.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 아닙니다. 고영화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는 x 빼기 로그 ax를 통해서 두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다고 음, 하셨던 거였죠? 말씀하셨던 게. 예, 함수 함수의 합과 차를 보는 거를 그래프로 짐작을 해볼 수 있겠거니 했는데, 또 거리로 생각하니까 저 함수 값은 y 값 좌표만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그렸었던 게 모르는 부분으로 너무 가긴 하는데, 잠시만요.
그 뭔가 이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와 차를 보는 거면은 아까 최경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거는 이 y 값의 차를 말씀하셨던 거였고, 근데 거리는 또 이렇게 되는 거라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음, 근데 그래서 그러면 고영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지금 요 그림이라면 y는 x랑 y는 네, 로그 AX랑의 거리라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뭔가 x가 무한대로 갈수록 음, y는 x값과 로그 함수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리 값을 계속 커지면 제일 작아지는 부분도 있겠네? 어떻게 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예전에 합성함수가 생각이 나서, 합성함수랑 상관없을까요? 그래프 간의 합과차를 이용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 두 개의 함수를, 의 차이라는 그 함수를 또 새로 만들면 구해지려나까지 생각을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 그 함수는 y값에 대한 함수라 거리랑은 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음, 혼자 삽질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동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엄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음. 근데 네, 우리가 만약에 거리를 구하는 거면 함수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구하려면 그, 네. 만약에 점을 이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계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 점을 뭐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K, 로그 A의 K라고 두고서 여기 거리는 음, 타우러스로 하려나요? 거리는 구하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로그 a의 k 정도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의 교점을 구해요. 그래서 교점을 구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영아 선생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음, 두 함수의 차이를 통해서 거리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만약에 못 그리는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좀 거리를 좀 일반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고영 선생님 함수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이면 음, 요 값이 되는 거, 음, 예, 지금 식으로는 그 값이 나오는 네, 그 값이 거긴 나온 합니다. 예, 되게
어, 이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들긴 했습니다. 음, 제가 그 아기자기 그 스터디에서 이제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는데, 음,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어떤 걸 하는지를 아는데, 제가 할 줄은 이런 진도를 나가고 있구나. 만 알고 제가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게 y는 x고, 이 y는 로그 ax인데, 이게 전체 요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 자체를 45도 네, 이렇게 회전만 할 회전을 수 있으면. 어, 음, 시킨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봐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y는 x라는 축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 뭐, 로그 함수는 막 이렇게 가겠죠? y는 로그 ax. 그래서 회전하면 이 식이 x는 0으로 될 것이고, 이것도 뭔가 그런 회전이라는 방법을 쓰면 할 줄은 모르지만, 아예 함수를 새로 작성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되면 요 이제 거리를 구하는 게, 음, 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 자체를 회전을 시켜주는. 그게 회전을 시킬 때는 행렬로 회전을 하더라고요. 매트릭스를 써갖고. 또 다른 세계가 있 네. 앞으로 배우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보면은 저희가 지금 X 값의 차이들로만 봐서 이게 거리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니까 얘를 음, 얘를 지금 삐딱하게 있는 애를 네,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똑바로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은 요 삐딱했던 애가 이렇게 똑바로 됐으니까 네, 요 나머지 얘는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음, 그 외에 요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 애들이랑 그냥 거리만 이렇게 수직상으로 보면 이게 수평선으로 보면 되니까 좀 네. 구하기가 편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예 그러면 이 함수도 만약에 네. 45도 회전을 하면 새로운 함수, 이제 새로운 식을 쓸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아예 이 점들의 정의역 값의 최소값이 있을 것 같아요. 응. 이제 그 최소값이 될 때 이 직선이랑 가장 가까운 거니까, 그런 방법을 써도 좋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네, 저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저 두 개의 뺄셈으로 해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음, 두 개의 함수의 뺄셈을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얘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음, 점점 얘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 거리 값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의 차이의 함수 음, 값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나중에 미분을 해서 요 값이 그 미분 음,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만들게 된다면 음, 저희가 좀 음, 쉽게 요 두 개의 최단 아, 거리를 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 그건 사실 이제 그 말씀은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리가, 어, 요때 제일 작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커질 테니까, 어, 이 거리 값을 함수로, 얘를 만약에 함수로 나타낸다면 분명히 최소값이 있을 테고, 그 2차 함수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큰 수였다가 작은 수였다가 다시 큰 수가 될 테니까 최소값이 있을 테고 이 거리 함수의 미분값이 0 나오는 지점이 음,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다. 네. 거기서 약간 지금 저희가 저 함수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상태에서의 디스턴스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최혜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밑에 음, 쪽에 함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음, 약간 최대한 두 함수의 거리를 x 값의 차이 정도로만 약간 음, 이런 식으로 좀 거리 함수를 좀 구하기 쉽게 변형을 뭔가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음, 상태에서 함수 값의 차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두 음, 개의 거리를 일반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배울 미분을 써서 이제 하면 조금 더 좀 작업은 조금 걸리지만 연산 자체는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려면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모든 걸 되고, 하려면 다 미분을 할 줄 알아요. 미분과 선형대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매우 나른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로그의 성질을 볼까요, 말까요? 근데 로그의 성질, 이거는 좀 약간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좀 증명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음, 투명이람은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보고 같은지 보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걸 증명하는 부분이 그 정석 같은 걸 보면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로그 여기 안에 이 부분이 진수라고 했던가요? 및 진수. 진수 이 부분을 나타내는 기억이 용어가 잘 안 하나, 나네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럼 진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진수. 음, 음. 음. 근데 여기가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덧셈으로 나가고 뭐 그런 게 사실 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 한번 증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진도를 또 이렇게밖에 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게 궁금해서. 아니, 진수가 맞습니다. 맞죠? 진수. 네. 감사합니다. 진수입니다. 그래서 그 진수 조건이라고 있었죠? 진수 조건. 그것도 음, 있네요. 진수 조건이라는 거를 이제 로그 함수에서 로그 함수는 음, 이렇게 생겨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평행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어, 그 진수 조건이 생겼고 진수 조건을 항상 좀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진수라 그러니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되게 낯설고 네. 영어로 치니까 그냥 value라고만 나오네요. 음, 네, 그게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value라고 하면. 네. 그냥 값이니까. 음. 진수. 뭐 친구 이름 같네요. 네. 뒤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가 마지막이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노트 10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